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형사전문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최근 AV, MOV 관련 영상이 업로드된 이후에 정말 많은 분들이 상담 문의를 주시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역시 제 경우에도 자수를 해야 되나요? 이 부분입니다. 아직 수사 초기 단계인 만큼 나도 수사 대상이 되는 건 아닐지, 또는 지금 움직이는 게 맞는지, 아니면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지 걱정하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동일한 운영자가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자매 사이트, 이른바 야동 스토어에 대해서도 수사가 착수된 상태인데요. 해당 사이트 이용자분들 역시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관련 문의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막연한 불안감이 아니라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판단하실 수 있도록 되도록이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 더 나아가 자수까지도 진지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유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제 금액이 만약에 내가 높다 그러면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AV, MOV 이 사이트는 회원가입 없이는 사이트 이용 자체가 불가능하고, 무료 게시물을 제외한 대부분의 콘텐츠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포인트가 필요한 구조입니다. 특정 게시판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더 높은 포인트를 요구하기도 하는데요. 고가의 영상은 몇십만 원, 몇백만 원에 달하기도 했었던 만큼 결제 금액이 높다는 것은 단순 시청을 넘어서 다양한 게시판과 고위험군의 영상에 접근할 수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윤드로저, 뚱남 등의 불법 촬영물은 피해자가 다수인 만큼 수사기관에서도 문제 소지가 크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요. 회원 IP에 따른 구매 내역이 전부 서버에 보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누가 어떤 영상을 구매했는지가 특정된다면 중대한 처벌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패키지 게시판이나 신작 게시판을 이용한 이력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수사 대상이 된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하셔야 됩니다. 다만 일반 게시판 이용자라도 마냥 안심하기는 어려운데요. BJ 영상, 일반 영상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유포나 판매에 동의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본인이 시청한 영상이 불법 촬영물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일부 영상의 경우 특정 기간만 판매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버에서 삭제된 데이터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구매 내역을 통해서 영상의 제목 등 기본적인 정보는 확인될 수 있고, 만약 수사선상에 오른다면 포렌식을 통해서 해당 영상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 결과 영상이 불법 촬영물로 인정된다면 마찬가지로 처벌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부 이용자분들 중에는 코인 결제를 해서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하지만 과거의 N번방 사건을 좀 떠올려 보면 가상화폐 거래소와 구매대행 업체를 압수수색해서 유료 회원을 특정해서 검거한 사례가 있습니다. 암호화폐가 상대적으로 익명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결국 거래소에는 기록이 남을 수밖에 없고, 또한 지갑 주소 일부만으로도 전체 주소를 특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코인의 거래 경로 역시 블록체인에 모두 기록되기 때문에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업비트와 같은 실명 기반 국내 거래소는 자금 흐름이 비교적 명확하기 때문에 수사에 충분히 시간이 주어진다면 결국에는 이걸 누가 소유했고 이용했는지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해당 사이트는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계좌이체, 카드 결제를 이용한 결제 가이드 또한 제공하고 있는데요. 만약 계좌이체나 카드 결제를 이용했다면 거래 기록이 금융기관에 그대로 남기 때문에 혐의 입증은 더욱 쉽고 명확해질 수 있다는 점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다음은 통신 이용자 정보 제공 안내 문자를 받은 경우입니다. 통신사는 수사기관이나 법원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가입자의 통신 이용자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때 통신사는 조회 기관, 조회 일자, 제공된 정보의 범위, 조회 목적 등을 가입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해당 문자를 받았다는 것은 수사기관이 이미 IP를 확보했고, 이를 토대로 여러분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확인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향후에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수 있으며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가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인데요. 최근 디지털 성범죄에서 압수수색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이런 통지를 받으셨다면 가급적 신속히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연락받지 않은 분들 중에 통신사 IP 보관기간이 지났다라면서 안심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수사기관은 단순히 IP 정보만으로 피해자를 특정하지는 않습니다. IP는 초기 단서에 불과하고 이후 금융거래 내역, 기타 계정 서비스 이용 흔적 등 다양한 자료를 종합해서 신원을 특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IP 보관기간이 경과했다는 것을 이유로 수사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졌다 이렇게 단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업로더들. 이 사이트에 영상을 업로드한 분들 계시죠? 지인이나 가족의 사진, 영상을 올린 경우도 있고 텔레그램 등의 경로를 통해 불법적으로 확보한 영상 유통한 회원들도 계실 겁니다. 해당 영상의 다운로드 수익은 운영자와 업로더가 일정 비율로 분배해서 가져간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이처럼 영상 업로드를 통한 수익 창출이 확인될 경우에 단순한 유포를 넘어서 영리 목적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성폭력 처벌법에 따라서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데요. 최근에는 이러한 유통구조 자체가 범죄단체 조직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계획적인 범죄 수행 의도가 입증되고 역의 서버 운영이나 익명 결제 등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정황이 확인될 경우에는 범죄단체 조직죄까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업로드를 통해 수익을 얻은 사람은 조직의 운영에 가담했다 이렇게 판단될 수도 있어서 형량이 크게 가중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사항인데요.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시청하셨거나 다운로드한 경우입니다.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범죄는 일반 불법 촬영물 범죄와는 처벌 수위부터 많은 차이가 있는데요. 불법 촬영물 범죄 자체도 결코 가볍지 않은데 이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시청만으로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관련 범죄 전부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으로 처벌되는 중대한 범죄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특히 아청물을 제작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고 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것은 형법상 살인죄와 같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법에서 이 아청물 범죄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게다가 실제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지 않더라도 외형상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성인이 등장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아청법이 적용될 소지도 있습니다. 일부 이용자 중에는 다른 사이트에서는 본 적이 있지만 AV, MOV에서는 보지 않았다라면서 안심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AV, MOV 관련 수사 대상이 되어서 연락을 받는다면 반드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포렌식 과정에서 여죄가 확인될 경우에 해당 영상이 AV, MOV에서 확보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별도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다수의 성인 사이트를 이용한 경우에 어떤 사이트에서 어떤 파일을 내가 다운로드했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문제는 대량의 파일 중 단 하나라도 아청물이 포함되어 있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썸네일, 파일 제목, 분류 방식 등 객관적인 정황을 근거로 해당 영상이 아청물이라는 점을 인식할 수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단순히 몰랐다라는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초기 대응부터 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이렇게 초기에 잘 대응하는 것이 향후에 사건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사이트와 연계된 도박 사이트를 이용한 경우입니다. AV, MOV 포인트 충전 방식에는 제휴업체를 통한 포인트 충전이라는 항목이 존재했습니다. 사이트에서 광고하는 도박 사이트에 추천인 코드로 가입한 뒤에 베팅 금액을 충전해서 실제 도박을 한 회원들에게는 이 AV, MOV 사이트 이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방식은 AV, MOV 사이트 이용을 위한 포인트를 얻고자 하는 목적이 매우 명확하고 결과적으로 불법 촬영 영상을 시청하고자 하는 의도 역시 직접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부분인데요.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온라인 도박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포인트 획득을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이용까지 했다면 상습적으로 도박한 혐의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불법 도박을 매개로 포인트를 지급하는 구조는 수사기관이 비교적 빠르게 개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박 사이트의 특성상 추가 범죄로까지 확산될 위험도 있으므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많이들 물어보시는 것들 좀 몇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메모장에 적힌 링크로 다운로드 받았다, 텔레그램으로 전송된 링크로 다운받았다, VPN을 이용해 접속했다 라면서 이런 경우에 추적이 가능한지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사기관은 단순히 IP 정보 하나만으로 사용자를 특정하지는 않고요. 접속 기록, 결제 내역, 계정 사용 흔적 등 다양한 자료를 종합해서 특정하기 때문에 내가 특정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너무 섣부른 판단입니다. 또 이제 VPN 사용했다라고 해서 추적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요. 서비스 품질이 낮은 VPN은 연결이 끊기는 과정에서 실제 IP가 순간적으로 노출되는 경우도 있고 접속 로그를 보관하는 VPN을 이용했다면 VPN 제공자가 수사기관에 관련 로그를 제출하는 상황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N번방 사건 당시 저희 의뢰인 중에서도 이 VPN 사용하였음에도 자신도 모르는 새에 실제 IP 정보가 노출되어서 적발되어서 형사처벌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황은 추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추적을 회피하려 한 시도로도 해석될 수 있는데요. 오히려 고의성이나 범행 의도를 강화하는 매우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도 꼭 유념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AV, MOV 자수 판단 기준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렸는데요. 자수는 모든 사람에게 정답이 되는 선택지가 아닐 수도 있고, 또 형사적으로는 자수를 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될 수도 있고, 사실은 이 부분은 매우 어렵고 또 판단을 꼭 받아봐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은 채 섣불리 결정하는 경우 오히려 내가 의도치 않았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을 꼭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텐데요. 매우 신중하고 또 때로는 신속하게 또 때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이 자수에 관한 판단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계시는 분들은 초기에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자수 필요 여부, 그 다음에 이후에 수사 절차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등에 관해서 꼭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